올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금융사를 한 군데 꼽자면 분명 토스뱅크였을 겁니다. 연 1%대 금리 시기에도 언제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파킹 통장이면서 연 2% 금리를 일복리로 지급한 토스뱅크 통장에 모두들 열광하셨죠. 그런데 막상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토스뱅크는 금리 인상을 주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스뱅크가 바뀌었습니다. 토스뱅크가 지난 12일 파킹 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를 5천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 연 4%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스뱅크 통장의 기본 금리는 연 2.3%인데 최고 금리를 연 4%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5천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라는 단서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는다면 1억 원에 대해서 연 4% 금리를 보장해준다는 게 아니라 5천만 원까지는 연 2.3%, 나머지 5천만 원은 연 4% 금리를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토스뱅크 통장은 불과 10월까지만 해도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연 0.1%로 사실상 납입 한도가 1억 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부터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 2.3% 금리를 제공하더니 이제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4% 금리가 지급되면서 갑자기 통장의 성격이 확 바뀌었죠. 문제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리가 크게 오른 게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에게 과연 메리트가 있냐는 겁니다. 아까처럼 1억 원을 넣을 경우에 실질 금리는 연 3.15%가 됩니다. 수억 원을 토스뱅크 통장에만 넣을 자산가가 아니라면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특히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 3%대 금리 지급하는 파킹 통장 상품 1금융권에 아직 있습니다. K뱅크도 토스뱅크와 같은 날 파킹 통장 상품인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연 3%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기본 금리만 놓고 보면 3대 인터넷 은행 중에선 가장 높습니다. 플러스박스는 최대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1억 원 이상을 넣어둔다면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가 조금 더 높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선으로 넣어둔다면 플러스박스의 금리가 더 높은 거죠. K뱅크는 다음 달부터는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자 받기는 토스뱅크 통장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한 큰 요인 중에 하나였죠.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사실 월복리와 일복리에 따라 받는 이자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매일 공짜 돈이 들어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이 토스뱅크의 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전략을 K뱅크가 따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카카오뱅크의 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카뱅의 경우 세이프박스라는 파킹 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연 2.6%입니다. 토스뱅크보다는 0.3%포인트가 높죠. 원래는 1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증액만 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금리는 1억 원까지 연 2.6%가 적용됩니다. 그럼 5천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토스뱅크는 연 2.3%, 카카오뱅크는 연 2.6%로 카카오뱅크가 더 높습니다. 대신 1억 원을 넣는다면 토스뱅크가 연 3.15%, 카카오뱅크는 연 2.6%로 토스가 더 높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산업은행의 KDB 비대면 하위 입출금 통장 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금리는 연 2.65%로 토스뱅크보다는 0.35%포인트 높고 K뱅크보다는 0.35%포인트 낮습니다. 딱 정중앙에 있다는 거죠. 이 상품은 최대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목돈을 묶어둘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그보다 큰 액수를 넣어도 소비자 금융을 원래 잘 하지 않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상품이란 점에서 안정성에 의심을 가질 필요는 좀 적습니다. 다만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액수일수록 전체 총액에 대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토스뱅크나 애당초 기본 금리가 0.35%포인트 높은 K뱅크와 비교해서는 떨어집니다.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이 파킹 통장의 열풍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접어들고 정기예금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파킹 통장의 열기도 다소 식었는데요. 그렇다고 생활비나 기타 여러 지출을 위해서 파킹 통장을 활용 안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 접어든 만큼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불릴 생각이라면 이제는 빨리 예금에 돈을 묶어 두셔야 합니다. 저도 매주 영상을 촬영하고 월요일에 영상 나갈 때까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파킹 통장도 이자를 받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예금 금리가 크게 오른 만큼 이자만 놓고 봤을 때는 파킹 통장은 원래 성격에 맞게 비상금과 투자 자금을 모아두고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할 소식은 내년 4월부터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최근에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적금 상품의 최소 만기가 6개월이었는데 이를 최소 1개월로 축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통상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고 짧을수록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이때 되면 정기 적금도 파킹 통장과의 금리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금리도 다시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매주 짱코노미 영상과 함께 금리 면역력도 챙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